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뿌리에서 비롯된 아름다움, 사바세계의 다양한 생명,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연극과 인연된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진리의 깨달음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모든 삶이 한 뿌리에서 비롯되고 모든 존재가 함께 얽혀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깨끗한 연꽃처럼 아름답고 순수한 삶을 살기를 바라며 사바세계의 다양한 생명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연의 연극에서 온갖 역할을 맡아가며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모든 삶을 사랑과 이해로 포용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연꽃이 아름답고 곱고 깨끗해도 뿌리는 진흙에 박고 자란다. 그 여정을 함께 가볼까요? 한때 부처님은 사바세계에서 다양한 생명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길가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 있었고 부처님은 이를 보며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연꽃이 아름답고 곱고 깨끗해도 뿌리는 진흙에 박고 자란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깊이 생각한 후에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연꽃의 아름다움은 뿌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진정한 아름다움을 이룰 수 없는 것이겠습니다. 부처님은 웃으시며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연꽃의 아름다움은 뿌리에서 시작되지만 그 아름다움은 뿌리의 진흙을 거쳐야만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모두가 다양한 경험과 시련을 거쳐야 진정한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바세계에서 우리는 다양한 생명과 함께 연극을 연출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의 연극이니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연꽃이 한 그루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연꽃은 다른 꽃들과는 조금 다르게 보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뿌리가 아주 특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꽃은 지혜로운 부처님이 그곳을 지나가실 때 자신의 뿌리가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부처님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부처님, 저의 아름다움은 제 뿌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뿌리는 언제나 진흙 속에 파묻혀 있죠. 이게 어떻게 제 아름다움과 관련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꽃의 아름다움은 뿌리에서 비롯됩니다. 뿌리는 진흙 속에서 자란다고 해서 그 아름다움이 줄어들거나 퇴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흙이 연꽃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주는 것입니다. 연꽃은 부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의 삶도 마찬가지겠군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든 그것이 제 아름다움을 형성하는 뿌리라면 저는 그것을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이후로도 연꽃은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도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꽃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주변에 퍼져나가는 그 풍채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되새기면서 더 깊은 행복과 지혜를 찾아 나갔습니다. 아름다움은 어려움의 진흙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정화에서 나온다. 모든 삶은 뿌리에서 비롯되며 그 뿌리는 우리의 경험과 성장으로 이루어진다. 진흙은 연꽃의 친구이자 성장의 조건이다. 어려움은 삶의 뿌리이며
그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려움을 이겨낸 후에야 발견된다. 뿌리가 흙에 박혀 있지만 연꽃은 하늘을 향해 피어난다. 내면의 정화는 외면의 아름다움을 이끌어낸다. 진흙을 떠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어려움은 삶의 흙이며 지혜는 그 흙 속에서 꽃을 피운다. 모든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뿌리이며 우리의 아름다움을 형성한다. 진정한 행복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서의 삶에서 찾아진다. 옛날 어느 마을에는 다양한 생명들이 공존하는 사바세계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색다른 생명체들이 모여 사는데 그 중에는 현자 토끼와 책략가 여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둘은 함께 사바세계를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토끼는 마을 주변의 숲을 지혜롭게 탐험하며 여우는 교활한 계획을 세워서 더 많은 재미있는 경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숲을 헤치며 다양한 생명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무에는 새들이 노래하며 강가에는 물고기들이 수영하고 들판에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뛰놀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각 생명체들과 친구가 되어가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각자의 생명을 존중하고 함께 어울리며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한편 여우는 재미있는 계획을 꾸미며 다른 생명체들을 속이고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는 교활한 계획을 펼치면서도 결국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다른 생명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후 토끼와 여우는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사바세계에서 다양한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토끼가 말했습니다. 여우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한 것은 모두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다양한 생명들과 함께 사는 것은 서로를 이용하고 속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도우며 존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숲속에서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다른 생명들은 모두 하나의 가족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생명의 다양성은 우주의 아름다움을 반영한다. 우리의 행동은 모든 생명에게 영향을 미친다. 자연은 우리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법을 가르친다. 이기심은 곧 모든 생명의 고통을 초래한다. 사랑과 이해는 모든 생명의 공통 언어이다. 다양한 생명들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의 지혜를 키운다. 존재의 다양성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자 가치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서로의 보살핌과 배려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서로 다른 생명들과의 조화로운 공존은 우리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가져온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큰 가족이며 서로를 도우며 지지해야 한다. 옛날 어느 고요한 마을에 한 연극단이 있었습니다. 이 연극단은 사바세계의 다양한 생명들을 모티브로 한 연극을 연출하는데 이 연극은 모든 생명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연극단은 공연을 하기 위해 마을 주변의 숲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숲속에서 다양한 생명체들과 마주치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생명은 나무였습니다. 나무는 마을 주변의 숲에서 많은 것을 겪어온 노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연극단에게 들려주며 삶의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생명은 강물이었습니다.
강물은 자유로움을 상징하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연극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난 생명은 새였습니다. 새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는 연극단에게 모험과 자유로움의 가치를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들의 이야기를 듣고 연극단은 사바세계의 다양성을 담은 공연을 연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연극이 공연되던 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삶과 인연을 되새기며 연극을 감상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연극 속에서 발견하며 삶이 하나의 연극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소회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연극으로 여기며 함께 연극을 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연극이며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연기해야 한다. 모든 삶은 연극이고 우리는 그 연극의 배우이다. 우리의 삶은 부처님의 연극이며 모두가 함께 출연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연은 연극 속에서 만나며 그 인연은 우리의 성장을 이룬다. 삶의 무대에서 우리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그 역할이 우리의 삶을 완성한다. 인연은 우리를 연극의 무대에 이끌며 그 무대에서 우리는 서로를 만나게 된다. 모든 인연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며 그것이 부처님의 지혜이다. 우리의 인연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며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모든 삶은 인연의 연극이며 그 연극에서 우리는 성장한다. 우리의 삶은 연극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의 결합이다. 우리는 삶의 연극가이며 그 연극에서 우리는 모두 주인공이다. 우리의 인연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그것이 부처님의 지혜의 결정체이다. 그리하여 연극이 끝나고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야기가 마무리될 때 한 마을 주민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연극에서 배운 것은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연극을 연출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그 후 마을 주민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나누며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더욱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부처님의 지혜를 닮아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살아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갔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느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한 경건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함께라면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연꽃이 피어나는 연못 속에 뿌리는 진흙에 박혀 있지만 그 높이 솟은 꽃은 순수함을 빛낸다. 사바세계의 다양한 생명들이 한 무대 위에서 춤추듯이 함께하며 우리는 삶의 연극을 연출한다. 우리의 삶은 연극이요. 우리는 그 연극의 배우이다. 하나의 공간, 하나의 시간, 우리의 이야기를 노래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에 담겨 있고 그 진리는 우리 마음 속에 스며든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한편의 아름다운 연극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